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뒤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뉴욕주 정부와 뉴욕주 검찰, 그리고 뉴욕주 차량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100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식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일하기를 두려워하고 일부 식당은 고객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연금 지급 스케줄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날짜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옐로캡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택시와 우버 등 공유 차량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한 뒤에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임명식을 진행한 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주로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논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잡힐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SNS 트루스 소셜에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긴 통화를 했다면서 우린 각자의 팀이 즉각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가 끝난 뒤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곧바로 통화에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루스 소셜에 방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통화는 아주 좋았고 그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종전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를 원상복구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닐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에서 우린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란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러한 환상 속의 목표를 쫓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4,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700명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를 전담하는 부서의 고위직 단속관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백악관 국경차르인 톰 호머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 14,0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22여일간 매일 약 700명이 당국에 체포된 셈입니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이 범죄 이력이 있다면서 일부는 범죄 이력이 없는 체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다가 단속된 이들은 92% 줄었다고 주장하고 우린 국경을 꽤 잘 봉쇄했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추방 인원이 기대에 못 미치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ICE에서 이민체포 전담부서에서 일했던 2명을 담당 부서 고위 책임자로 재임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들을 적발해서 추방하는 세관 이민 단속국의 책임자로 러셀호트와 피너버그를 재임명했습니다. 버그는 ICE의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지국장에, 호트는 워싱턴 본부 현장 담당관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법무부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뉴욕주 정부와 뉴욕주 검찰, 그리고 뉴욕주 차량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마크 슈레더 뉴욕주 차량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새로운 법무부에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뉴욕주는 미국인보다 불법 체류자들을 더 우선시한다고 비판하고 오늘 이것을 멈추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레더 차량국장은 뉴욕주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을 이유로 소송에 포함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즉각 발표한 성명에서 그린라이트법을 포함한 뉴욕주의 모든 법은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은 항상 법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정부의 소송을 비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이민 단속 당국이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뉴욕주 차량국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법무부의 소송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에도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그리고 쿡 카운티를 상대로 연방 이민 당국의 임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IC 직원의 신분증이나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맞서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뉴욕시에서 업데이트한 연방이민법 집행관을 만날 경우 대응 방안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입수한 대응 방안은 피난처 도시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건물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점, 이민 단속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응 방안엔 이민 단속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 충돌을 빚어선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민 단속 요원이 거부권을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설 경우 NYPD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시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차로 톰 호머는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만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했습니다. 불체자 100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식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화된 단속에 종업원들도 일하길 두려워하고 일부 식당은 고객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요식업계는 이민자 단속에 대한 종업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출을 꺼리는 중남미계 이민자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까지 나타나며 업주들이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강경 이민 단속이 지속돼 매출 감소와 직원 불안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경영난을 넘어 요식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업주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LA타임스와 인터뷰한 타코 체인점 업주 테디 바스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테디스 레드 타코스의 10개 매장에서 1월 초 대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주요 고객층인 이민자들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IC가 식당에 들이닥칠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문을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매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이 종업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 종업원들이 혹시라도 교통 단속에 걸릴까봐 자신의 차량 대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일부는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약 830만 명의 불체자 중 약 100만 명이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지급 스케줄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날짜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수령자의 생일이 1에서 10일 사이인 경우엔 두 번째 수요일, 10일에서 20일 사이는 세 번째 수요일, 20에서 31일 사이면 네 번째 수요일에 소셜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1997년 5월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경우엔 매달 3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보조금 SSI를 받는 경우에는 매달 1일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1일이나 3일이 주말이면 직전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SSI 수령액은 통상 1인당 약 $1,000입니다. 올해 소셜연금은 지난해 대비 생활물가가 반영돼 2.5% 인상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인상분은 지난 1월부터 수령액에 반영됐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이 과정에서 납부한 급여세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최소 10년 이상 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수령 일정 변경 이후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엔 최소 3일을 기다린 다음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종이로 된 체크를 수령하는 것보다 은행 계좌에 바로 송금되는 디렉트 디파짓 수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은퇴 연령은 만 62세인데 만기 은퇴 연령인 67세에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수령액은 $4,018로 알려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신청할 경우 최대 액수는 $5,108입니다. 현재 소셜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976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쯤 에스펜 섀도우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에서 53세 여성 엘리자베스 남 씨가 등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50세 남성 폴 무어는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남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 씨는 약 한 달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무어를 만났으며 이후 남 씨가 무어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룸메이트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어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남 씨에게 총을 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어는 경찰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위협을 느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무어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무어는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옐로캡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전 대비 10% 이상 운행이 늘었는데요.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택시와 우버 등 공유 차량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첫 일주일 동안 맨해튼 혼잡 완화 구역에서의 옐로캡 운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혼잡 완화 구역에서 옐로캡은 51만 1000회 이상 운행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만회 늘어난 수치입니다. 데이비드 도 TLC 국장은 혼잡 완화 구역에서 개인 차량 대신 택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며 주차 자리를 찾고 혼잡 통행료를 지불하느니 75센트의 할증료를 부담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 리프트, 기타 앱 기반 공유 차량에는 운행당 $1.50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의 운행 횟수는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택시와 우버, 리프트 차량은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진입하는 전체 차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보건 및 사회보장, 퇴역군인 지원, 부채이자 분야에서의 지출 증가로 2025 회계연도 첫 4개월간 $8,400억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만 재정 적자가 $1,290억 증가했고 작년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의 누적 적자 폭은 25% 확대됐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세입은 $1조 6천억 전년 동기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치는 전년도에 자연재해로 인한 세금 납부 유예분이 들어와 부풀려졌습니다. 이 기간 지출은 총 $2조 4,400억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자 비용은 $3,920억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 중간치 2.9%도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론 0.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 0.3% 상승을 역시 웃돌았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는 2024년 같은 달에 비해 3.3% 뛰었습니다. 예상치를 약간 넘어섰고 전월 대비로도 0.4% 올라 예상 0.3%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로 역시 전망치 0.2%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상승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1일 뉴욕주 공공서비스부에 인상률이 10%를 넘어서는 콘 에디슨사의 유틸리티 요금 인상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콘 에디슨은 지난달 31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내년 1월부터 전기료와 가스료를 각각 11.4%와 13.3%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콘 에디슨은 지난 2023년 9%, 2024년 4%, 올해 1월 1.4%씩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여기에 내년 11.4% 인상 제한이 승인될 경우 전기요금은 4년간 26% 이상 뛰어오르는 셈이 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악관 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25일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45분간 백악관 이스트윙 및 거주지 공용 공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각 지역구의 상하원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관에 문의하면 된다고 백악관은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1인치 내외의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